저희 조미림님께서 댓글 보내주셨는데 이 정도면 헌재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너무 화나요. 윤석열 돌아오면 이민 갈까 싶어요 진짜라고 하시면서 댓글을 슈퍼챗을 통해서 보내주셨습니다. 이게 국민들의 마음이거든요. 저는 헌법재판소가 본인들의 권위와 정당성을 스스로 내려놓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되고요. 그걸 포기하고 윤석열을 살려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내가 헌재 재판관이지만 헌재 없어져도 돼. 헌재 없어지고 윤석열 살리면 되지.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소수 있는 게 아닌가, 몇 명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의심이 들 정도로 늘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이 있을 겁니다. 있을 거고요. 저는 사실 윤석열이 석방됐을 때 지금 이게 좀 보수의 카르텔이 작용하는 거일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걸 했더라도 헌법재판소나 이런 보수의 입장에서는 네. 사실은 윤석열과 이재명 대표 둘 다 날리겠다라는 그런 아마 시나리오가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시나리오 속에서 판단을 한다면 적어도 이재명 대표의 판단을 보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하려고 지금 저렇게 미루는 상황이겠구나. 근데 그 마지노선을 저는 개인적으로는 28일로 생각했어요. 그 자체도 잘못된 거지만 예. 어차피 윤석열 대통령을 날린다는 전제로 이게 지금 정치를 하고 있구나 헌법재판소가. 일단은 모든 헌법재판관들이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네.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전원의 그 도장이 날인이 되어야 되는데 한두 명이 이렇게 땡깡을 부리는 상황에서는 이게 지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고요. 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 재판을 보고 내리겠다라고 그들의 정치적 판단을 했다라는 거에도 문제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28일까지 지금 내려지지 않는다는 것은 이것은 단순히 이재명 대표의 재판을 보고 내리겠다는 차원을 넘어서 지금 28일을 도간다는 것은 윤석열을 살려줄 수도 있겠다라는 이런 좀 우려스러운 상황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죠. 이게 만약에 4월 15일이 지나간다면 두 네. 분의 재판관님이 예. 그 임기 만료로 종료하지 그러니까요.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정말 4월 18일. 우리 대한민국이 극단적인 상황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되고요. 그런 상황은 꼭 막아야 된다라고 그러니까요. 생각되고, 근데 사실은 이렇게 되면 안 되지만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네. 결국은 이 모든 것이 오늘 선고될 이재명 대표의 재판과 사실은 연동되어서 지금 돌아가고 있는 모습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늦어지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생각할 수가 네. 있는데 그야말로 윤석열 복귀 시나리오가 윤석열이 석방될 때부터 네. 그러니까 지기현 판사의 이런 애매모호한 상급심에 넘기려는 책임을 회피하려는 그런 말까지 나오는 상황까지 복귀해 보면은, 아니면 그 전에 신무정이 회의 소집했을 때 구속 관련해 가지고 검사장 회의 소집했을 때 그때부터 이 모든 그림을 그렸던 게 아닌가 생각도 들고요. 저는 이 그림이 언제 나왔냐고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개인적인 뭐 정치인을 떠나서 그 대법원장이 선거법을 빨리 판단해야 된다라는 정말 이례적인 발언을 했었거든요. 633 그 원칙을 지켜야 된다. 그리고 나서 이제 법관 인사나 이런 예. 것을 보면 지금 서부지법에서 김성훈 차장 풀어주지 않았습니까? 예. 그 영장 전담 판사도 그 정광훈에 대해서 면죄부를 줬던 판사예요. 이런 식으로 지금 법관 배치나 이런 부분이 예. 이게 조금 희한하게 돌아가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재판 자체에는 아마 개입을 할 수 없을 겁니다. 재판 자체에는 개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네. 그들이 하는 역할이 이제 그런 길목에서 조금 의심이 가는 그런 판사들을 배치하는 식으로 지금 진행해 온 거부터 이게 좀 뭔가 이상하게 돌아가네 이런 느낌이 들었다는 거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윤석열을 법원의 결정으로 석방된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검찰이 잘못하는 것도 당연히 명백한 즉시 연구 안 잘못이지만 하고. 거기야 예. 손뼉을 친 게 그 사법부거든요. 지기현 판사가. 지기현 판사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기현 판사 그 재판부에 윤석열이 배당이 되고 지기현 판사가 그런 식으로 판결을 내리고 네. 그 이후에 헌법재판소가 당연히 빨리 심판한다는 윤석열에 대한 재판이 미뤄지고 있고 네. 그게 공교롭게도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 그 사이에 이제 있다는 거죠. 이런 것을 보면 이게 단순히 그냥 우연과 우연이 겹쳤고 우연과 우연의 그 검찰의 그 권력 남용만 문제가 아니구나. 이건 사회 전체의 시스템에서 기득권 카르텔이
작동하고 있는 모습이 아닐까 이런 의심이 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상황 자체가 우리가 뭐 좋게 보면은 지금 이제 헌재 한덕수 판결을 보면서 네. 헌재 재판관이 어떤 생각할까라고 생각하지만 그 전부터 이 법관들의 모습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또 조희대 대법관의 발언이 이런 거 생각해 본다면 맞습니다. 네. 근데 다만 이게 직접 재판은 개입할 수는 없는 것은 명백하기 때문에. 네. 근데 이번에 이재명 대표 재판 같은 경우에는 그 고등법원이 대등 판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판결 자체에는 아마 개입을 할 수 없을 겁니다. 네. 특히나 어제 뭐 보도 자료를 배포하지 않겠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네. 이게 뭐 다양한 해석의 여지가 있지만 특히나 보도 자료를 미리 배포한다는 것은 미리 준비를 한다는 것은 이게 위에까지 이제 법원 행정처나 이런 데까지 보도 자료가 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원 내부에서도 공리 없이 이제 판결로서만 네. 그 법관들의 그런 의사를 표시하겠다라는 오히려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예. 지금 이재명 대표 상급심까지 그런 이제 작용이 있다라고는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오후에 이재명 대표 2심 선고 현장 오마이 TV가 생생하게 또 보내드릴 텐데요. 그 재판 얘기는 저희가 뒤에서 좀 더 해보도록 하고요. 김미선님이 이 슈퍼챗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 주셨냐면 국무위원 다 날리는 거, 헌재 직무유기 탄핵시키는 플랜 등 민주당 플랜 1, 2, 3 다 만드십시오. 국민 항쟁해야 합니다.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네. 그 말은 뭐냐면 헌재가 정말 윤석열을 복귀시킨다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그것까지 생각하면서 민주당이 꼼꼼하게 준비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네. 말씀이신 것 같아요. 염려가 되시니까. 그런 고려는 사실은 네. 뭐 어떻게 하겠다 말하는 것 자체가 리스크하기 때문에 저희가 말은 안 하지만 아마 그 책임 있는 분들은 그런 고려를 좀 하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네. 다만 그래도 이런 말을 미리 우리가 한다면 더 또 불안이 증폭되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이번 주 28일까지를 예상을 했었는데 그러게요. 좀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들어보고 예. 현재 상황이나 이런 걸 보면 적어도 다음 주까지는 조금 근데 그게 사실은 이재명 대표의 선고와 많이 연관이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가 무죄나 네. 아니면 그 100만 원 이하의 결정이 내려진다면 저쪽에서도 버틸 수 있는 힘이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그 판단이 중요하다 네, 이렇게 보시는 정말 거고 중요한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판결이 지금 될 것 한덕수 판결을 보면 헌재 재판관들이 엇갈리지 않았습니까? 같습니다. 네, 엇갈려서 기각도 어떻게 보면 5명이지만 뭐 기각 안에서도 보면 4명 1명 4대 1로 볼 수가 있고 인용 있고 각하 2명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5대 3으로 가는 게 아니냐. 5대 3으로 돼 있기 때문에 합의가 안 됐기 때문에 5대 3인데 마은혁도 지금 임명이 안 되고 있으니까 캐스팅 보트 역할하는 한 명이 이제 남아 있는 상황에서 5대 3 결정을 못 해서 늦어지게 되다가 4월 18일 2명의 헌법재판관 임기가 만료가 되면 6명이 돼 가지고 또 이거 판단 못 하게 되고 한덕수가 임명하에 안 하고 버틸 수도 있고 아니면 임명한다고 해도 대통령 몫이라고 해서 바로 임명해 버려서 구조를 아예 바뀌어 버리게 할 수 있는 그런 네. 가능성도 있고 여러 가지 우려가 나오고 있단 말입니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한덕수 예? 복귀 결정이 어떻게 보면 사실은 타협의 산물일 수도 있겠다. 타협의 산물이요. 윤석열에 대한 네. 파면 결정을 위한 네. 그런 생각을 사실 했었습니다. 이게 내용을 보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지만 뭐 탄핵 사유는 아니다. 이런 걸 보면 이 내용은 어떻게 보면 헌법재판관들 사이에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키기 위한 어느 정도 타협을 봐서 네. 지금 한덕수에 대한 좀 기각을 한 게 아닌가. 좀 그런 생각도 사실은 들었고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긍정적인 이게 시그널도 될 수가 있다. 저희의 최종 한덕수도 사실은 탄핵이 인용되는 게 맞죠. 그게 무슨 헌법재판관 헌법을 위반한 게 명백하다고 자기들도 지금 하고 있는데 네. 그리고 헌법재판관을 임명 안 하고 특검을 임명 안 한 게 또 명백한데 당연한 그 법리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뭐 한덕수에 대해서도 탄핵 인용이 맞는데 지금 헌법재판소가 지금 정치적인 판단을 하고 있다라는 전제에서 네. 한덕수에 대해서 한덕수를 풀어줬다는 것은 윤석열을 파면하기 위한 좀 타협의 산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었고 그렇기 네. 때문에 한 28일 정도에는 윤석열
대한 파면 결정이 나왔어야 되는데 한덕수를 지금 했으니까 바로 아직까지 이어서. 그 기간을 일정을 안 잡고 있는 것은 그렇습니다. 저는 이것은 정말 좀 이상한 시그널로 지금 네. 보여지고 있다라고 생각 들고요. 음, 한덕수 결정 자체만 이렇게 본다면 아까도 뭐 여러분들이 또 말씀을 하시던데 이것은 법이 이게 우리나라에 과연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 모습인가? 정말 특권층을 위한 법과 헌법을 지금 헌법재판소가의 결정을 토대로 지금 네. 내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우리 랩소딘 블루님께서 슈퍼챗 주시면서 정계선 재판관이 SOS 친 것이다. 5대 3이고 정계선이 목숨 걸고 막고 있다. 뭐 이렇게 네. 생각을 하시면서 의견도 주셨어요. 그래서 민주당이 더 이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생각해서 대응 준비도 해야 된다. 이렇게 걱정을 하고 그리고 이제 국민 투표로 정말 헌재의 이 판단 재판관한테 맡기는 게 아니라 국민 투표로 가야 되는 게 아니냐 대통령에 대해서는 특히나 이런 말도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헌재를 못 믿겠다. 그러니까 헌재 권위가 신뢰가 그만큼 떨어져 있는 것이겠죠. 그 본인들이 자초한 일인 거죠. 그러니까요.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을 제일 먼저 판단하겠다라고 예. 해놓고서 해놓고서는. 그걸 다 뒤엎고 다른 판단부터 해왔던 거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런 게 결국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그 개헌을 통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 된다 생각되고요. 네. 사법부 역시도 지금 이미 이렇게 정보화 사회에 모든 사람들이 다 지금 정보를 다 잘 접근할 수 있는 사회에서 과연 그 소수의 법관들이 네. 그 재판을 진행하는 게 맞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도 저도 개인적인 의문이 있는 거죠. 그래서 뭐 미국이나 영국 같이 이제 배심제를 운영해야 될 이제 시기가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네, 자 헌재 지금 저희가 브리핑룸을 계속 여러분과 함께 보고 있습니다. 오늘 수요일 오전 10시 20분입니다. 오늘이 뭐 이번 주 선고를 위해서도 중요한 날이기도 해서 헌재 오마이 TV 계속 지켜보면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아직은 헌재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 주 답답하죠? 내로는 사실상 지금 힘들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그래도 그래요. 참 참담합니다. 예, 네. 참담한 상황이고. 우리 국민들이 지금 밤잠을 못 이루고 정말 이렇게 힘들어하고 경제가 네. 무너지고 민생이 무너지고 있는데 그런 책임감 있는 헌법기관이 헌법재판소가 저렇게 버티고 있다는 게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라고 생각되고요. 네. 저는 당연히 뭐 모든 헌법재판관이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소수의 헌법재판관이 그렇게 지금 버티고 있는 상황이긴 할 것인데 네. 적어도 이제 이재명 대표 재판이 결과가 나온다면 헌법재판소가 그렇다면 저희 더 이상 끌 명분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자기들 내부 뭐 이재명 대표 재판을 지켜보고 결론 내리겠다라는 그런 정치적 고려를 했다라면 이재명 대표 재판이 나오고 나서는 당연히 기일을 잡고 선고를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참 그래도 저희 이제 오마이 TV는 여러분과 함께 헌재를 지켜보면서 이번 주 선고가 내려지기를 이번 주 넘기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겠습니다.